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있었죠.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과 많은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여기에 맞서서 정의기억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의미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그리고 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 윤미향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바쁘시죠? 네, 이렇게 목소리가 늘 잠겨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좀 하기로 맨 처음에 했는데 대표님께서 꼭 나오셔서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 네. 이런 말씀 들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서서 정의기억재단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 재단부터 저희가 재단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의기억재단 오늘 발기인 총회가 있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 발기인 총회라고 하면은 네. 그 재단을 공식적으로 이제 띄우기 위한 창립하기 위한 어떤 대의원이라 그럴까요? 의결권을 가진 네. 분들이 함께 오시는 거죠. 우선은 이 재단 설립을 지지하는 분들이 성금을 내신 분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면서 재단 설립을 우리가 추진하자라고 주로 앞에서 또 때로는 단체 대표로서 이 일을 이끌어 오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 총회를 해요. 네. 총회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앞에 나서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당신이 직접 나설 순 없지만 성금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10만 명이 훌쩍 뛰어넘어서요. 10만 명이요? 네. 예를 들면 네. 그 작은 소녀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네. 판매하고 하는 그런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그 수익금 전액은 이 정의재단 정의기억재단에 다 후원이 됐거든요. 그래요? 거기에 함께 하신 분들만 해도 거의 수만 명이고요. 그 마리몬드라고 그 젊은 청년들이 만든 일종의 사회적 기업 같은 네. 것인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활동했던 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이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또 나비기금 등에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네. 거기에서도 특별히 이번에 이 정의기억재단의 후원을 위해서 소녀상 그 배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예. 그 수익금이 전액 정의기억재단에 후원됩니다라는 이제 공지가 됐고요. 네. 그 배지를 구매하신 분들이 2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명단을 정리하는 것만을 해도 네. 사무적인 어떤 일이 굉장히 힘겨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네. 이게 사실은 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한국 정부와 또 뿐만 아니라 이 지난 12월 28일 합의를 무조건 피해자의 목소리 위주로 아니라 네. 가해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채택하게끔 뒤에서 압력 넣었던 또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도 귀 기울여야 될 그런 어떤 목소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10만 명. 이게 끝은 또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물론 네. 이제 뭐 여기에 다 짐작하시겠지만 대기업이라든가 뭐 기업들은 내 돈을 내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예. 초등학생들의 그 고사리 돈,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일반 시민들, 회사원들 가슴 아픈 거는 정말 그 노동자들 그 어떤 힘든 네. 얼마나 다 살기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뭐 그 살기 힘들다라는 게 그 피부로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힘겨운 노동자들이 또 정말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피 같은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또 후원금을 만들어서 수요시 현장에 오셔서 성금을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 한 뜻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액수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네. 이게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네. 이 노력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기록된다면,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의 엄마, 아빠들, 우리 선생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이 역사를 부여잡고, 네. 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긍지라 그럴까요? 네. 희망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도 함께 하셨다고요? 네. 가장 먼저 사실은 예. 우리 김복동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피해자지만 나는 지원받는 대상으로 남아있고 싶지 않다. 그것은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우리가 돈이 필요한 존재로 마치 뭔가 지원이 필요하고 불쌍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렸던 것에 대한 나는 분노를 갖고 있다. 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위안소에 있을 때, 그 전쟁터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동료들 약 20여 명이 되는데 사실은 나 혼자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그 나머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알 길이 없다. 네. 그분들을 내가 지지하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네. 내가 그 20명과 함께 손잡는 성금 100만 원을 내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 사실은 할머니의 그 선언과 그 100만 원이 우리 정의기억재단의 어떤 씨앗 자금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그 한국 사회도 그렇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할머니들이 절규를 해도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벗고 있어서 옷을 입혀달라고 일본 정부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운동을 했던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역사의 진실 그리고 법적 배상이라는 것을 자꾸 경제적인 돈, 지원금, 인도주의적인 지원금 그렇게 오해들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구한 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라는 거죠. 범죄를 인정하는 그렇죠. 것. 예. 그 범죄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 그러니까 오류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말로 하면 오합이라든가 뭐 영어로 하면 익스큐즈미라든가 뭐 여러 말이 있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사죄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할머니들이 요구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당연한 어떤 네. 배상, 법적인 책임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요구를 해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12월 28일 합의에서 그게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그렇죠. 배제되었죠. 예. 오히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만들고 일본 정부가 거기에 10억 엔을 낸다. 네. 라는 것이 뭐 지금 한국 정부가 계속 그 선전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피해 당사자가 내셨고 또 수원에 계신 안점순 할머니라는 분도 나도 뒤따르겠다라고 해서 또 100만 원을 내셨고 우리 기런옥 할머니도 또 그 네. 뒤를 따라서 나도 언니들 친구들과 함께 예. 하겠다라고 내셨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스스로 그 주역이 되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이란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동안 요구해왔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라는 활동을 지금 가장 앞에서 하고 계시죠. 부끄럽죠, 사실은.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네. 그런 네.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피해 당사자들이 성금을 내서 만들어지는 정의기억재단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 재단 앞으로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활동하게 될 텐데 기대가 큽니다.
아까 방금 뭐 작년에 있었던 한일 정부의 합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생각해 봐도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보면은 뭐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 수식어가 없는 책임을 네. 인정하고 군의 관여라는 네. 모호한 단어로 군이 어떻게 관여했고 어디에 관여했는지 이건 없고 그냥 군의 관여란 단어만 쓰고 그리고 뭐 10억엔을 출연한다.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은 사전에 협의나 뭐 대화가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나서도 네.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이고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잘못된 합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요시 때마다 그리고 여기저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 합의가 왜 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 이미 그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있고 나서 2월, 3월 그 2달 동안에 네. 유엔의 그 인권 기구에서도 세 차례나 굉장히 중요한 성명과 공고가 나왔어요. 그 이유도 이제 뭐 거의 저희가 이 합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이 합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되고 그분들의 요구가 무시되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전달해왔던 요구는 이미 일본 정부도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아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네. 일본 정부를 향해서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해결안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아베 총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그랬었죠.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피해자들은 굉장히 기대했던 거죠. 뭐 이 정부에서 특히 네. 해방 70주년 해방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졌고요. 그럼 우리 다음 해부터는 좀 쉴 수 있겠구나. 수요시도 안 해도 되겠구나. 네. 이런 꿈을 꾸면서 사실은 지난 한 해를 지내왔었죠. 그런데 그게 배제됐던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즉 국가의 책임도 어떤 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해결 내용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가해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예. 군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일본 군이고 일본 정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네. 그게 우리들의 주장이 아니고요. 우익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의 어떤 일본 정부를 비방중상하기 위해서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미 그동안 학자들이 또 일본 정부 스스로 드러낸 그 일본 군 문서 자신들이 직접 작성했던 거죠. 그 군 문서들, 일본 병사들의 증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기록, 그 기록들을 통해서 밝혀진 역사적인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가 네. 군의 정책으로 집행하고 자행한 그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쟁 범죄였다라는 네.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 속노예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당시에 그 전쟁 시기에 끌려갔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피해 지속성 이런 것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것, 가해자가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것, 범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이후에 일본 정부가 바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2월 달에 열렸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그 심의관이 일본 외무성의 심의관이 네. 30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 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한국 정부 반박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과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인정되느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이 관여했다라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뭐의 입장에서 가해자도 없는, 범죄성도 없는, 네. 강제성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그 정부의 책임 통감은 껍데기인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표명한다.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다. 역시 이 문제도 인정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뭘 사과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인정이 애매모호한 군이 관여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책임자가 총리가 직접 사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도 네.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일본 전 총리들이 혹은 무슨 또 관방 장관들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다시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요. 이게 뭐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발언도 마찬가지 선이죠. 성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각 결의라든가 혹은 국회 결의 채택을 통해서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라. 그 다음 정부가 다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네. 하는 것이 사죄에 어떤 담겨진 우리들의 요구였어요. 피해자들의 요구였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도 안 그렇죠. 지켜졌네요. 대독사 같죠, 더군다나. 그러게요. 기시다 네, 외무상이. 외상의 대독이었죠. 예.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은 10억엔의 정체입니다. 법적 배상이 아니라고 기시다 외상은 스스로 말하고 있고요. 일본 아베 총리도 그럼 배상금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상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법적 책임을 또 인정했다라는 것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가 배상금이란 말을 아니라고 딱 짚는 거죠.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거기까지 일본 정부에게 우리가 따낸 거예요. 진상규명도 역사교육에 대한 후속 조치된 내용도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일본 정부의 입장에 예. 한국 정부가 무엇을 약속하냐면은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선언한다. 그러게요. 인권 침해 문제에 아직도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에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끌려갔는데 고작 우리가 만나거나 알고 있는 여성들은 본인이 피해자이다로 신고하신 분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살아서 돌아오셨는지 전쟁터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직 귀향하지 못한 여성들, 피해자들 네. 그분들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사람의 형태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름도 아직 밝혀지지 있지 않아요. 희생자들의 이름도. 네. 아직도 그렇게 이름 없는 비문으로 남겨질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인권 침해 문제에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다. 그런 표현은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네. 한국 정부가 그걸 약속했다라는 것. 다른 하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피해국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일본 정부에게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이죠. 네. 그런데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또 합니다. 네. 더군다나 지난 70년 전에 이미 피해자들이 입었던 그 어떤 아픔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 시위를 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할머니들의 그 어떤 긍정적인 해방의 역사, 그 역사도 우리가 기리자라는 네. 뜻으로 만든 것이 바로 평화비거든요. 그렇죠. 그 평화비에는 일본 정부를 모욕하는 어떤 행동도 글귀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전혀 네. 없습니다. 단지 그 글귀도 이름도 평화비예요. 다시는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국 정부가 뭐라고 표명을 하냐면은 일본 대사관의 위험과 안녕에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평화비를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노력을 하겠다. 의논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이 지지할 네. 수 있는 것이냐. 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지난 12월 28일 합의는 전면 무효화되어야 되고 다시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네. 정부는 나서야 된다. 국제사회도 제기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또 이게 잊혀지기 때문에 한번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협상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참 한숨이 나오네요. 네, 들으면서도 그렇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전 정말 이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역사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 이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죠. 없는 일이죠. 네, 그 정반대로 작년 한 해 동안 독일 총리는 계속해서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독일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 단적인 예가 독일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죄해야 된다. 그 희생자들에게. 아우슈비츠는 독일의 역사의 일부다.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 정말 같은 시기에 정반대의 폭력적인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부끄러운 피해국 정부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네. 왜 피해국 정부가 저렇게 가해국 정부의 대변인처럼 그렇게 중간에 서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배려했을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피해자인데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네.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듯한 그런 그렇죠. 합의 내용을 보여줬었는데요.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한미일 그 동맹 과정에서 동맹 체제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도 있었다. 여러 가지 네.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라면 이 피해 할머니들을 당사자들을 위한 그런 조치, 합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수요일이죠. 네. 또 1234차 정기 수요 시위가 있을 텐데 수요일마다 또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서 일본 대사관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참 정의기억재단의 설립 그래서 더욱더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이 재단의 활동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정의기억재단이 설립된다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대표님은 평가하세요? 정의기억재단의 설립 그 자체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네. 이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해결의 기준이 바로 정의여야 된다. 사실 우리가 정의의 기준이 뭐여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네. 피해자가 올바르게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 역사적인 인권적인 어떤 그런 회복 조치를 이루어내는 것 네.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유엔 활동을 통해서 혹은 일본 정부의 소송 활동을 통해서 아시아 피해자들 연대를 통해서 수요시를 통해서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 우리들에게 정의를 이라는 요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피해자들이 그 일본 정부에게 가해자가 정말 진정으로 범죄란 걸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고 역사 교육도 실시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해서 추모 사업을 실시하라. 되게 이제 요구들이 그 정의로운 해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기억재단은 그런 해결을 통해서 미래 세대들이 과거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게 하자. 이건 영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네. 또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함께 연대해야 될 그런 문제다. 라는 것을 이 정의기억재단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름에 들어있네요. 네, 정의기억재단. 특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있기 전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문제다. 라는 인식으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네. 그런 반성을 저도 지금 계속하고 반성합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12월 28일 합의 때문에 야 이건 참사구나. 이건 우리 역사에 이루어진 참사구나 하는 인식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되셨고 네. 정의기억재단 출범 자체가 그런 우리 어떤 한국 사회의 새로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함께할 우리 사회 공적인 책임이다. 피해자 개인의 책임도 아니고 네. 여성들의 책임도 아니고 네. 여성들이만 이 문제를 관심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우리 한국 역사의 공적인 책임이고 네. 또 피해다.
우리가 결국은 함께 극복해야 될 그런 숙제다라는 네.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 정의기억재단의 의미에 그대로 되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우리들에겐 새로운 역사를 한편 또 써가는 그런 장이라 그럴까요? 실험장이라 그럴까요? 네. 이것이 잘 성공해서 미래 세대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수많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네. 뭐 눈만 뜨면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사례가 굉장히 희망적인 사례로 기준으로 또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의기억재단이 지금 출범되고 있습니다. 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정의기억재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았지 않습니까? 아까 네. 10만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절대 잊지 말자라는 그런 결의 그리고 꼭 해결해내겠다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민들이 그동안 만 24년 넘게 수요시가 이어져 왔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오늘 수요일이니까 하겠지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12월 28일 이후에 정말 합의 발표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사관 앞에.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자발적인 네. 행동으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들대로 고백과 함께 반성과 함께 네. 사실은 그렇게 다들 아저씨들도 할아버지들도 네. 이렇게 울 수 있는 건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너무 울음을 억제하게 만들고 그러진 않았나 하는 것을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네.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는 24시간 그 소녀상 철거를 막겠다라고 예, 지키는 예. 대학생들 그 지금도 활동을 하고 보면서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 활동을 보면서 엄마 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 아들 딸들이 결국은 우리들이 무책임하게 방관했던 그 문제를 결국은 우리 딸들이 어린 아들 딸들이 저렇게 또 책임을 지고 나가고 있구나 네. 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린 많은 엄마 아버지들을 봤고요. 그래서 어쩌면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이 모습은 우리들에겐 소중한 경험이고 기회겠구나. 우리가 서로 어떤 연령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어떤 생각 차를 넘어서서 다름을 넘어서서 함께 손잡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또다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작가들은 작가들대로 사실은 작가들도 글의 어떤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지난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작가들은 작가 행동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생 행동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 행동으로 사실은 소녀상 배지를 구입하는 수많은 층은 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참 반성하고 가슴에 무겁게 와닿는 부분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주 활동층이라는 것. 수요시에 오는 주층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못하고 방기시켰던 일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요시에 나와서 초등학생이 정말 그동안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얼마나 아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호절을 하면서 사죄 편지를 읽는 이런 모습.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감동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다른 한편은 정말 역설적으로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경험,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원동력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역설적으로 제공을 네, 그렇습니다. 해준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팟짱에서 그 현장 네. 1233차 정기 수요시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말씀도 나눠봤었는데요. 네. 시민들이 뭐 밥값도 내주시고 네. 기름값도 내주셔서 전기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네. 정말 그 대학생들도 놀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있구나. 절대 포기할 수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 시민들의 힘이 모아져서 정의기억재단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앞으로 활동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정대협이 그리고 시민들이 평화나비가 해왔던 그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피해자들 복지 사업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네. 물론 이제 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의하고 채택한 이후에 그것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지금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정한 것은 피해자 복지 사업 또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문제는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들,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고 또 그것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또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사업들, 또 아직도 사실은 가해자의 책임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는 계속 가해자의 어떤 책임을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군이 작성하고 지금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 그런 것을 밝혀내서 어떤 진상을 밝혀내고 미 연합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의 책임도 밝혀내고 또 피해국들의 책임은 뭐냐, 피해국 정부들의 책임이 뭐냐 그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질렀던 주체뿐만 네.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은폐하고 방조했던 책임의 주체, 그 주체들의 책임을 올바르게 규명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활동, 그건 국제연대 활동으로도 진행되어야 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지금 뭐 국정화 교육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어떤 역사 교육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정의기억재단 활동은 아무리 정부가 그렇게 국정화 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어떤 정부의 취향에 맞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 교재도 만들고 또 일반 그 어떤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역사 교육 교재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교사들에게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어떤 핸드 가이드도 만들고 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사 교육을 실시하자. 또 평화비를 지금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외에 평화비를 적극적으로 세우고 지금 이미 세워진 기존의 평화비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교사를 양성해내고 평화 투어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이드죠. 그런 가이드를 양성해내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원과 연대를 통해서 재발 방지 활동에 기여하는, 즉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도 또 이 정의기억재단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안 해주는 일, 네.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뭐 김복동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차라리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그대로 할머니 표현을 빌리자면 네,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버지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 65년 한일협정을 제대로만 일을 했다면 우리가 길거리에 서 있었겠느냐.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길거리에서 그렇게 힘들게 싸워왔는데 그 따님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네. 제대로 해결하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네. 해결은커녕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예. 피해자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김복동 할머니께서 91세세요, 지금 연세가. 그러니까요. 예, 한쪽 눈은 완전 실명이시고
다른 한쪽 눈도 할머니 더 고생을 하시면 실명 위기가 올 수 있어요라고 의사가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 그런데 할머니가 지난 12월 28일 합의에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하겠다. 그러시면서 지금 계속 수요시에 서고 계시고 또 13일에는 유엔 인권 이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먼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네. 왜 우리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신데 네. 이렇게 길거리에서 절규하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그런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 때문에 한 측으로부터 매국노다 너희들 다른 목적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또 음해가 네.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우익들에게는 너희들은 강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매춘행위를 했을 뿐이다. 네. 이런 또 망언들을 그대로 가슴에 빗으로 꽂으면서 꽂히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하는 이 현실. 이게 과연 2016년 우리가 맞이해야 될 현실인가? 빨리 멈추게 해야죠. 네. 빨리 중단하게 해야죠. 정말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아까 언급하신 국제연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시에 갔더니 또 미국에서 네. 예,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현장을 보시고 또 어떤 네. 상황인지 듣고 역사를 체험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연대도 중요할 텐데 네. 좀 어떤가요, 반응이?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알려주고 하면 좀 놀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나?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사실은- 정부는 왜 그래? 뭐 네,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처음으로 제기한 건 1992년이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유엔에 함께했던 분들이 너희들 지금까지 이런 끔찍한 문제를 어떻게 묻어두고 있었니? 그런 질문들이 많았죠. 네. 그 얘기는 한국 사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전히 부끄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제사회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미 여성폭력 문제로, 여성 인권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함께 공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엔에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와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일본이나 필리핀을 가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유엔에서는 그동안 숱한 보고서들이 나왔죠.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성명도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인권기구 각종 인권기구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런 또 권고나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이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면서 일본 정부에게 이 피해자들에게는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법적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 사법적 정의는 법적 책임 인정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범죄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육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난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했어요. 국제사회에다가. 지금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했다. 공식 사죄했다. 네. 배상이다. 10억에는. 예. 이 표현인 거죠. 이 세 가지 어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홍보를 했고 그것을 국제사회에서는 그럼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이 받아들여졌구나 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수많은 축하 메시지들이 왔어요. 그래요? 네, 너희들이 이겼다. 너희들 대단하다. 축하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있나요?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했던 네. 거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계속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잖아요. 예. 그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국제사회에 보내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것이고 네. 이번 합의에서는 결국은 범죄도 인정되었지 않았고 가해국도 지정되지 않았고 네. 강제성도 부정이 되었다. 법적 배상이 아니라고 했다. 아. 더군다나 불가역적 최종적 다시는 예. 제기하지 않겠다. 소녀상 철거도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계속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엔에도 보내고. 예. 그 이후에 잇따라서 유엔의 세계 기구에 세 차례 강력한 성명과 권고가 나왔던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함께 연대하기 시작한 것이고 올해 1월 6일이 저희가 수요시를 시작한 지 24주년이 되는 맞아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 12월 28일 합의를 반대하고
피해자들의 어떤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에 일본 정부는 이행해야 된다. 한국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죠. 지금은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반기문 사무총장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환영과 어떤 그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다시 그 뒤에 그것은 그냥 의례적인 유엔 회원국에 대한 의례적인 그 노력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다라고 네. 했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일 합의를 반대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세계 이력인 서명에 사인을 했다라는 뉴스를 볼 수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국제사회가 그래도 지난 12월 28일 합의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그 축하 메시지 받고 끝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다시 실종됐겠죠. 끔찍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국 외교부가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이들 국가의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네. 뜻을 내놨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위안거리랄까요? 힘이 좀 되는 그럼요. 그런 지지 성명인데요. 네. 참 일본 정부 그리고 좀 미온적인 우리나라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이런 지지 성명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됐다, 최종적이다,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그냥 덮고 가려고 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고요. 12월 28일 이 합의가 다시 재협상을 하든 아니면 협약이 무효화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는 뭐 재단 설립 준비를 띄웠더라고요. 네. 지난달 말에 띄웠는데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김태현 위원장이 그날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10억엔이 치우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좀 후에 이 말을 또 뒤집었습니다. 배상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네. 또 말을 뒤집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첫 번째 말이 맞죠. 네. 치우금이다. 배상이 아니다. 그게 이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인정한 셈이 네, 됐죠.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 재단 설립 추진위원장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치우금이라 생각했다면. 네. 본인이 스스로 모순을 가지는 거죠. 음. 피해자들과 어떤 기자들이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네. 어떤 경력을 물으니까 여성복지, 자기 노인복지를 오래도록 했다. 네. 그 입장에서 교수, 예. 이 문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복지적인 마인드는 아니죠. 복지적인 마인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는 아파요. 나는 지원이 필요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네. 더군다나 인권 침해 피해자일 경우 내가 일본 정부에게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정의 실현을 요구해요.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의 그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복지적인 마인드죠. 정부의 어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네.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 그건 복지와 상관이 멀죠. 그건 국익 중심이죠. 복지 마인드, 복지 중심이 아니라 네. 국익, 이익 중심이죠. 이익은 어떤 면에서는 복지와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물론 복지를 하면서 이익을 내면 그건 윈윈이지만 네. 지금 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걸 보면 복지는 누군가의 동참과 배려, 희생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익이라는 말은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지 전문가가 노인복지, 여성복지 전문가가 그 재단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라는 그 자체 출발 자체가 굉장히 모순됐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금이다, 배상금이다. 또 그동안 일본 정부가 군여 관여 인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인식의 그 뭐라 할까요? 부족함. 이미 일본 정부는 군이 관여했다라는 거는 1992년에 인정을 했어요. 네. 강제성이 없었다. 여성들이 스스로 자원했다라고 했던 것이 92년 일본 가토 관방장관의 담화였습니다. 그 이후에 고노 담화도 심지어는 이번에 아베 담화보다 한일 합의보다 훨씬 나았어요. 네. 고노 담화는
군의 강제성도 일부 인정해요. 위안소 시설을 군의 시설로 만들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주체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그때도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전적인 국가 주도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네. 저희들이 거부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후퇴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일본 정부가 군이 관여를 인정했던 건 한 번도 없었지만 이 정부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사실은 있다라는 의문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배상이었다라고 다시 번복하는 그 과정은 외교부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 뒷배경에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계속 국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10억 엔이 배상금이다라고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해왔는데 네. 그 거짓말을 정부의 어떤 위탁으로 도움으로 정부의 앞에 서서 일을 하려고 나선 그 재단 설립 추진위원장이 그건 배상이 아니라 치유금이다라고 번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재단 설립 그 추진 자체가 네. 이미 모래 위에 굉장히 허무하고 불안한 모래 위에 지금 그걸 쌓아가는 집을 쌓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예. 네, 그 빨리 중단해야 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김태현 위원장이 소통 행보에 나섰다는 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방에서 피해 할머니들을 만났고 뭐 서울에서도 만나고 뭐 지금 정대협과 나눔의 집 네. 계신 분들을 만나려고 지금 컨택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 제안은 좀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저희는 못 받았고요. 네. 피해자들 몇 분을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피해자에게는 뭐 기자를 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건가요?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이미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이런 것이다. 법적인 상식은 이런 것이다. 역사적인 책임을 촉구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우리들에게 다 인식되어 있어요. 국제적인 상식으로 또 어떤 국내에도 이미 상식으로 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식을 따르면 되죠. 그 상식을 따르면 되는데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힘을 받겠다라는 것인데 피해자들을 다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게 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네. 계속 피해자들에게 지난 합의가 배상이었다.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 것이었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해결을 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만들고 일본 정부가 어떻게 다시 외교 테이블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궁리하고 그걸 찾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피해자들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수요시에서 나와서 또 유엔을 가서 미국을 가서 캐나다를 가서 네. 사실은 국제 여론을 만들어내셨던 분들이세요. 지금 그렇죠. 김복동 할머니나 이용수 할머니, 기로녹 할머니, 또 나눔의 집에 계신 뭐 이옥선, 강일출, 뭐 박옥선 할머니 등, 네. 김군자 할머니 등등 이분들은 그 동안에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때, 정부가 국민으로서 대우해주지 않을 때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성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지금 할머니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그 목소리, 그게 피해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외교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사실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들께서 피해 할머니들께서 네. 다 해놨던 그런 네. 일들, 그런 성과를 다 무시하고 그냥 한일 정부가 뭐 밀실에서 갑자기 이런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 피해자와의 상의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인데 뭐 지금에 와서야 뭐 소통 행보를 한다면서 만나서 뭐 피해자 말을 듣겠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소통도요. 네. 누가 중간에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그대로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몇 분 피해자도 정부가 다 해결했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거 이 정부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할머니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반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에 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 네. 라는 피해의식까지 또다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설사 저는 이 지난 합의를 본인들이 판단으로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정부도 시민도 어느 누구도 그 할머니들을 비난하거나 왜 할머니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저 할머니들이 그동안 하셨던 목소리들을 우리가 할머니들 목소리를 더 이상 낼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고 네. 할머니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행보를 더 이상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으면 우리가 우리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할머니의 그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네. 할머니들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그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증거를 할 수 없으면 지금 법률가들이 또 혹은 법학자들이 그 할머니들에게 사법적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또 법적인 어떤 해석을 법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것 그게 또 우리들의 숙제이고 해야 될 책임이고 네. 정부는 정부대로 마찬가지 지난 세월 피해자들의 등에서 숨어서 기웃기웃하면서 어떻게 되어가나 위안부 문제 어떻게 되어가나 그렇게 눈치 보고 있었던 그 어떤 태도 그거 반성하고 지금에라도 전면에 나서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국제사회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로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기준이 마련된 그것대로 네. 실행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또 역할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기구로서 지금 정부가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하는 거는 근거법도 없이 정말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왜 입법기구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느냐라고 질의도 하고 또 입법기구로서 감시도 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게 우리 한국 사회가 해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매일 팥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짱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짱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짱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박정우의 팥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용수 할머니가 되는 거고 네, 김복동 할머니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방금 국회 말씀은 좀 하셨는데 뭐 저희가 지난주에 그 소년상 옆에서 방송을 했었을 때가 대학생들하고 박주민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네. 거기서 팟짱 생방송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에서 이제 제1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회를 보면 여소야대가 됐는데 좀 기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사실은 총선 있기 전에는 절망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뭐 야권이 다 분열돼 있었고 저쪽 보수는 하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새누리당이 많이 되면 이 위안부 문제 어떻게 될까 뭐 걱정 안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의 그 걱정을 뒤엎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네.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희망적인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 저도 느꼈던 게 어쩌면 이 민의는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이 민의는 지난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의 합의를 반대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의 뜻도 함께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 뜻을 사실은 잘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왜 국민들이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 사람들이 좋아서 글쎄요, 뭐 그건- 그런 분들도 예. 있겠죠. 네,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것을 잘 알아서 20대 국회에서 우선 과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 무효 네. 또 어떻게 하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입법 기구로서의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정부 간의 조약도 아니고 조약이면 반드시 국회에서 규정이 그렇죠. 꽂혀야 되는 거죠. 예, 예. 조약도 아니고 외교장관의 사인이 들어간 공식 문서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면 합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정말로 그날 기자회견에서만 발표된 구두 합의였는가. 구두로 발표된 선언이었는가. 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활동들을 국회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그 이후에 재단 설립이 지금 강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법을 초월한 네. 정말 상식을 초월한 이거 민간기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예. 민간기구로서 만들면서도 여성가족부는 민간법인으로 만드는 신청하는 것을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간법인에 외교부와 여가부의 직원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법 이게 위반이 아닌가. 저희들은 법적인 것은 잘 알 수 없지만 네. 이게 뭔가 굉장히 이게 이상해요. 국회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꼼수를 부린 게 네. 아닌가. 이미 하는 생각이 여성가족부 드는데요. 내에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연구나 등등을 지원해 왔거든요, 그동안. 네. 그런데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틀 내에서 이걸 하지 않고 민간 재단으로 만들겠다? 이건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면서도 다른 하나는 그 근거법을 없이도 근거법이 없이도 꼼수로 이것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여전히 합의에서도 꼼수, 그 이후 후속 조치에서도 꼼수. 이제는 좀 진실로 꼼수를 다 버리고 네. 허위를 다 버리고 위선을 다 버리고 진실된 정부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우리 국민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역할이 참 네, 클 그렇습니다. 수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 보면서 참 쉽지 않은 인터뷰예요. 네, 네.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화가 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좀 힘든 인터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할머니들께서 작년에 그 12월 28일 그 합의가 발표된 다음에 46분이 계셨는데 지금 42분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복동 할머니도 몸이 좀 안 좋으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이 문제 정의기억재단에서 좀 잘 받아 안아서 네.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표님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런 무리수를 더구하면서 처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다가 왜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 말씀 하시던 것 중에 네. 나왔는데, 결국은,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보여집니다. 네.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사실 역사가 잘못 채워졌죠. 살아 돌아오신 분들 네. 중에서 대부분은 미군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신문을 받기도 하고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미 연합군이 작성했던 기록들이. 그런데 그 기록들은 1990년대까지 극비문서로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은폐하는데 미군이 도와줬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은 제대로 그렇게 완전하게 처벌도 되지 않았죠. 위안부 이 범죄를 집행하고 모의했던 그리고 추진했던 범죄 주체자들도 재판석에 서지 않았어요. 특히 아시아 피해자들의 문제는 철저하게 외면되고 배제되었죠. 불처벌. 네. 처벌되지 않은 역사가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문제를, 상체 고를, 갈등의 고를 더 깊고 힘들게 만들었다. 그게 가장 그 어떤 갈등의 골 속에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피해 당사자들이었다. 네. 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범죄를 은폐하고 가해자 편에 들었던 그 어떤 미국이 이번에도 역시 합의에 있어서 미국이 압력을 넣어줘야 될 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가해국이었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야 되죠. 네. 너희가 입장을 빨리 바꿔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매년 다뤄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해결하라라고 압력을 넣었어야 됐죠. 그런데 그것을 한국 정부에게 더 센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 그게 박근혜 정부에게는 가장 취약한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암시는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나왔었죠. 2015년 6월에 메르스 파동 있기 전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한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아직 전혀 진전도 없고 합의의 내용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안부 문제 합의가 이제 막바지다.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는 네. 인터뷰를 해서 저희들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한일 수교 50주년 축사 메시지를 발표하면서도 역시 이 위안부 문제를 마치 과거사의 이 어떤 무거운 짐처럼 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뭔가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죠. 그때 징후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설마 저희도 그랬던 네. 거죠. 설마 그랬던 건데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은 역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압력을 넣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났고 미국 유력지들 네. 경제지 정치 관련한 신문지 잡지들이 부쩍 저희 정대협이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2015년이었어요. 그 기자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들이 네. 2014년 한 해 동안 아베 총리에게 미국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한국과 일본 정부가 빨리 합의를 하라라고 했지만 아베 총리가 듣지 않았는데 2015년에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 네.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하기로는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는 듣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들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정대협에 대해서 압력을 넣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단호하게 얘기했죠. 우리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네. 대통령 집권 초기에 그렇게 원칙을 내걸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원칙을 내걸면 그것을 하더라. 원칙과 그것을 소신의 정치인으로 밀더라. 꼽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예.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징후로 포착이 됐던 거죠. 다른 하나는 합의가 채택되고 나서 굉장히 저희들이 당황을 해서 세계 각지에 그 1월 6일 집회를 네,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연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 그 시민단체들, 동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미국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에 있는 한일 그 동포단체들, 한인 단체들이 위안부 문제로 관련해서 행동하는 걸 자제하라. 언급을 자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인권 침해죠. 그렇죠. 어, 주권 침해. 그렇죠. 예. 피해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폭력이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12월 28일 합의는 결국은 한미일 동맹 관계에 이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미국이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익에 입각해서 이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인권 문제를 다시 묻었다. 억압했다. 예. 1945년 8월 15일 전후에 위안부 문제를 방조했던 것처럼 자크를 채워서 문서를 은폐했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네. 사실은 슬프고 다른 한편 무력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맥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절대로 그게 절망하거나 무력감을 갖게 하는 맥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바로 국제 여론이고 그나마 미국이 이 위안부 문제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미일 동맹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 그건 바로 그동안 저희 정대협이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운동을 해왔던 그 결과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어떤 국제 여론, 그동안에 만들었던 네. 그 여론을 넘어서서 국제 연대를 확산해 나고 더불어 그 국제 연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내 연대. 네. 또 일본 내에서도 지금 그 안보법을 반대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그 전쟁 반대 운동, 네. 그 운동이 함께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그렇게 일어나면서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보고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그래야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그래야죠. 그리고 저희 수요시 때마다 저희 학생들 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이 수요 시위 끝까지 가자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 이용수 할머님이 그때 올해 총가요 수요 시위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이 89 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찡했던 그런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가슴 아픈 말이죠. 네. 할머니 지팡이 없이는 지금 움직이실 수 없고 무릎에 때는 주사를 맞아가면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나이 89 한참 데모할 나이다. 네. 활동할 나이다.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파요. 그분이 사실은 92년부터 그분도 역시 수요시에 나오시고 활동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누구보다도 긍정적이고 이제 힘을 네.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얼마나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25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정부가 한 번에 그것도 24일부터 28일 한 4일 만에 네. 부다다다다 그 깊은 그 높고 그 넓은 그 심오한 문제인 이 일본 네.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4일 만에 화다다닥 해버렸다라는 거, 그것도 할머니들 표현 속닥속닥 해버렸다라는 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무력감이 느껴지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려고 89세인 나도 한참 네. 활동할 나이인데 너희들은 하물며 그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들에게 힘을 주려고 여전히 저렇게 존재로 우뚝 서 계신가라는 걸 생각하면 잠시라도 쉴 수가 없죠. 몸이 부서져도 네. 때로는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살을 깎아가는 어떤 그런 힘겨운 시간들을 네. 지금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목소리가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또 아무리 피곤해도 네. 늘 제 목소리는 카랑카랑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잠긴 게 회복이 되지 지금 한 1시간 반 얘기하는 동안에도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노동이 계속 중복되고 네. 기존에 이미 우리가 해왔던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에 생존자들 복지, 생존자들 전국에 계시기 때문에 다 찾아뵙고 하는 일부터 또 국제 그렇게 이건 아니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편지까지 보내야 되고 네. 찾아가서 이건 아니었다 이 해명해야 되는 그러게요. 이런 활동들이 더 추가된 것이거든요. 네. 정의기억재단 활동에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어떤 전국 행동 활동,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 평화비를 세우기 위한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 이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뭐 보시다시피 얼굴은 늘 웃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희망을 얻고 격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요시 딱 나가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대표님도 네. 힘있게 말씀 항상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웃으면서 네.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89 할머니께서도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하시는데 저희야 뭐 더 그럼요. 열심히 그럼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참 이 활동 25년 쭉 해오시면서 대표님이 정말 고생하셨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네. 그건 아, 모르셔도 예. 네, 그거 몰라주셔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그러게요. 수만 있다면 네. 힘을 모은 그 결과가 정의기억재단인데 네. 이 네. 재단이 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더 얼마나 많은 힘이 모일지 또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관심을 받을지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댓글을 보니까 윤용선님께서 윤미향 대표님 하시면서 방긋 웃으셨어요. 이모티콘을 주셨는데 그만큼 지켜보고 계시다는 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얘기를 쭉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발기인총회 가셔야 되잖아요. 네, 정의기억재단. 수요시도 가야 되고 수요시도 뭐, 가셔야 네, 되고. 바쁩니다. 네, 바쁘신데요. 끝으로 저희 카메라 보시고요. 저희가 163개국 전 세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아팠지만 나는 그 전쟁에서 그런 끔찍한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의 후세대들은 이런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섭니다. 외국 어디에라도 오라고 하면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할머니들에게 맡겨질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갈 미래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세대를 전쟁이 없는 세상,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만들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것. 그 나서는 그 중요한 어떤 내용은 결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담아서 세계 각지 알려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특히 또 우리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잘못했던 일들도 우리가 제대로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기억재단이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비록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할머니의 몸이 되고 할머니의 삶이 되어서 그분들이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가해국의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그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지게 하고 그 가해국의 그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동조했던 피해국 정부 그리고 그 전쟁을 멈추게 했던 연합군 정부 그 정부들의 책임도 올바르게 밝혀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할 것입니다. 해외 각지에서도 이 오마이뉴스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재능으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각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위안부 문제 자료를 검색해 주시고 과거의 신문 기사들 속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검색해서 우리들의 책임 그리고 국제사회 책임을 밝혀내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끌려갔던 지역에 혹시 살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 지역들에 평화비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평화비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그 먼 아시아, 한국에서 여기까지 끌려와 일본 군인들에게 숨죽이며 울었겠구나, 죽어갔겠구나 하는 그 여성들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추모와 평화운동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재단 모금은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 모금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의기억재단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네. 어떤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지 또 말씀을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오늘 뜻깊은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